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상시훈련법을 하고 있는데 상시운영 주의사항을 마쳤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교당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교당은 첫째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는 그 교법 있죠. 교법 있죠. 교법. 그 어떤 대종사님의 그 상시에 훈련하는 그 법이 있죠. 있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당량치 주의사항을 할 때는 항상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실행하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조로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가 서로 상시 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인이 있죠. 공부인이 서로서로 있는 것이죠. 교당에는 그게, 교당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는 첫째 상시 응용주의상이라는 그 수행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는 공부인들이 서로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동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공부인이라고 하죠. 공부인. 공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도인. 그래서 교당에 지도인이 없다고 하면은, 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 교당에 지도인을, 지도인이, 아니, 서로 간에 지도인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공비인들의 관계로, 법동지의 관계로 있는 것이고, 뭔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인.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스승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관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교당의 관계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교당량치 주의사항의 1, 2, 3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원문을 읽어보면 1조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게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이걸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교당량치 주의사항은 이게 전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교당에 내왕하고 보면 그 지낸 일, 그래서 그 지낸 일이 나와요. 지낸 일. 지낸 일은 뭐예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낸 일, 이렇게 이것을 봐야죠. 지낸 일이란.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고, 처음에 문답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씩 등장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가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숨어 있죠. 그러나 읽을 때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래서 감각이 등장하죠.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에게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에 감각된 바가 감각이 나오고 지도인이 등장하고 감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어떠한 사항에 이 앞에 또 뭐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이 깔려 있죠. 우리 마음속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어떠한 사항, 그러는 중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에요. 여기서도 의심이 등장하고, 이게 의심된 바가 등장하고, 지도인이 등장하고, 해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1, 2, 3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교당량 주의사항에 또 이제 4조, 5조, 6조가 있지만 일단 1, 2, 3조만 봐도 이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공부법의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수행법은 어디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뭐 너무 이게 뭐 상식적인 말같이, 그냥 보면 상식적인 말같이 보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될 엄청난 수행의 그 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우리들의 그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입장.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상식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상식응용 주의사항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걸 다시 뭐 반복할 건 아니지만 있죠? 이걸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이 오고면 교당. 오고 보면 교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법동지도 있고 이게 공부인들, 서로 공부하는 공부인들도 있고 거기에 지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죠. 이 지낸 일이랑 아까 말한 대로 상식응용 주의상으로 공부하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지낸 일에는 한편으로는 이 지낸 일에는 한편으로는 수양을 어떻게 했는가 지낸 일도 있고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 지낸 일도 있고 취사를 어떻게 했는가 지낸 일도 있어요. 이 지낸 일의 결과물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어떻게 했는가,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지낸 일이에요. 그러면 이 지낸 일은 뭐예요? 상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낸. 그냥 보면은 이 지낸 일은 또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공부하는 거 보면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낸 일. 특히 여기서 지낸 일을 볼 때 우리 심신작용 처리권을 여기서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지낸 일이니까. 이걸 문답하라는 거예요. 문답, 묻고 답해라. 문답. 그래서 저는 문답도 정기훈련법에서 말한 회화와 상통되는 말입니다. 문답하는 거하고 회화하는 거. 회화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문답하는 것도 다 회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요. 144쪽 펴보세요. 이 교재 144쪽 보면 제가 이런 말 써놨어요. 소태산 대종사 당대 경위문답 또는 법의문답. 법의문답의 법의 담론, 법의 수문수답.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도 있어요. 또는 여기에 의도문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빼놨는데 뒤에는 그 조항이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의도문답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외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회 있죠. 법회 프로그램의 한 내용으로 등장해요. 여기 문답의 종류로 경위문답, 법의문답, 수문수답, 법의담론, 그 다음에 의도문답 이런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강연에 대한 고설, 대종사님 강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설을 해줘요. 이것도 문답에 속합니다. 교법에 대한 의도문목을 주고 여기 나오네. 그 의도문목 주고 그 숙제에 대한 해답안을 제출토록 한다. 이게 의도문답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당내용지 주의상의 문답, 감정해오의 실행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 뒤에도 나중에 살펴볼게. 자, 앞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문답과 우리 회화는 상통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훈련 때 회화를 하라는 것은 상시 훈련 때는 교당 내왕을 할 때 문답해라는 말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언어가 달라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상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 두 번째 봅시다. 어떠한 사항에 언제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어떠한 사항에서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은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2조죠. 2조. 자, 여기도 보면 감각된 바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감각감상이에요. 근데 여기 감각감상은 감각도 있고 감상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감각된 바만 있으면 감상은 없나? 저는 이게 나중에 일기법 할 때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감각과 감상은 감각에서 어떤 깨달음을 더 이렇게 추구한 점이 있으면은 감상에서 깨달음이 더 추구한 게 있으면 감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감각된 바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감상이 바탕돼 있다. 감상에 기반돼서 감각도 있는 것이다. 뒤에 일기법 할 때 감각 감상할 때 그때는 더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감각 감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재 359쪽 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 얘기보다 서대원 선진이 우당수기의 감각과 감상에 대한 소태산 대중서 겁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각은 별을 보고 별에 대한 감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를 깼다는 것으로 물건을 보고 물건에 대한 생각을 얻은 것은 감상이요.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떠난 엉뚱한 딴 것을 깬 것은 감각이다. 곧 낮은 것은 감상이요. 깊은 것은 감각이다. 낮고 깊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방편적 말이에요. 그것으로 감상이 생겨서 그 감상으로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감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 낮고 깊다고 해서 이것도 뭐 진짜 근본적으로 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뒤에 한번 볼게요. 이로 보아 감각은 감상보다 하나 더 깊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 더 깊은 거죠. 감상에 깨달음이라는 감각을 더해 더욱 깊은 경지를 덧붙인 것이다. 한 사물을 접했을 때 그 사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얻은 것은 감상이라면 그 사물에 관한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깨달은 것은 감각이다. 감상은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접했을 때 대소유무에 대한 우연히 느껴진 생각이나 미루어 생각되는 것이라면 감각은 그러한 사물이나 계기를 통하여 대소유무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감상은 감각을 얻도록 영양분이 된다. 맞는 말이죠. 영양분이 되는 거죠. 감상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히는 계기와 시작이라면 이를 통해 대소유무의 깊은 경지에 드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감상이 도움이 되고 감상은 감각에 의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감각감상 기제는 초기 교단의 신앙 수행담이요 문학이었다. 제가 이건 일기법을 할 때 쑥 써놓은 글입니다. 요런 입장에서 감각된 바라고 했을 때 이 감각은 감상이 기반돼 있죠. 그래서 감각된 바는 다른 말로 했을 때 그냥 감각감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언어에서 뭐가 빠졌다고 해서 왜 그게 또 빠졌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감각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감상이 대기가 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고 하면 감각감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감각감상을 발표하는 것이 초기 교단의 회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 교화단 마음공부 6월호 여기 보면 좀 좋은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훈련원과 교당에서는 주제를 정해주고 그에 대해 토론하거나 발표를 시키는 형태로
회화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화 형태는 회화의 원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문제에 논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확장식 종사께서는 선을 하는 중에 밤에 선방에 모여 공부를 할 때 중순에는 회화를 하였는데 대종사님이나 총국 교감님이 지도인으로서, 이 지도인이 등장하죠. 지도인으로서 앞에 앉아 계시고 대중은 앞을 보고 앉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죽비보다 약간 긴 법장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죽비가 왔다고 하는데 좀 법장에 가까운 죽비가 왔나 봐요. 법장을 받은 사람은 그날 생활하던 중 얻은 감각감상과 심신작용 처리권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날 발표 차례가 오지 않은 사람은 다음 날 발표를 하였는데 자기 차례가 오면 발표할 감각감상과 심신작용 처리권을 얻기 위해 사물을 대하나 사람을 대하나 오직 그 생각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는 그 상산 박장식 공사님의 회고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회화를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돌려가서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모여서 자기의 감상담을 감각감상을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앞에 계신 지도인이 또 묻는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보설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회화의 한 형태고 처음에는 그런 시도가 됐고 뒤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담론하는 거 있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쭉쭉. 그것도 회화의 형태가 되지만 앞에 이렇게 지도인에게 이렇게 자기의 감상을 발표해서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감각된 바를 보고하죠. 이렇게 보고했죠. 서기호단에서 마찬가지 죽비가 오면은 자기 감각 감상을 발표를 하면 지도인 앞에 있는 지도인께서 뭔가 감정을 이렇게 해주는 형태도 회화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2조도요 회화의 방법. 1조도 문답하는 것도 회화의 방법이고요. 어찌 보면 1조의 문답 형태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회화의 방식이고 이것은 1조는 거기 지도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인들 간에 서로 지금 우리가 주로 모여서 회화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우리 훈련원에 가면은 회화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조에 가까운 그게 정기훈련 장소에서 하는 거지만 만일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회화를 하면 1조에 가까운 것이라면 대종사님 당대 때 했던 그 회화의 방식은 여기 2조에 가까운 회화 방식도 된다. 그래서 이 여기서 감정이 나오죠. 감정은 우리 정기훈련법에 보면 의두 나오죠. 의두의 감정이 나와요.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훈련법. 정기훈련의 의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의두는 대소유모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여기서 이렇게 감정의 얘기가 나와요. 나오죠. 감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정을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두의 공급법과 상통은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의두연만은 아니죠. 이게. 그러나 감정이라는 말에서는 서로 상통한다고요. 감정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는 것은 상통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은 아까 말했죠. 어떠한 사항은 상시운영 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 감각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니까 상시운영에서 연불자선을 하다가도 감각이 생길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이렇게 상황만 연불자선하면서도 감각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전 법규 연습하다가도 감각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의도연마하면서 감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응용하기 전에 할 때도 어떤 감각이 탁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 처리권을 통해 갖고 감각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생각해보니까 또 감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떠한 상황에 생기는 그 상황이죠.
감정. 이 감정이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감정은 지도인이 분명히 있어야죠. 왜 지도인이 하냐면 원불교 교법은 평등하지만 그 속에 지자에 대한 우대가 있어요. 지자와 우자, 지혜로운 자에 대한 그 존중이 있다고요. 존중. 스승님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스승님이 이거 맞다 틀리다 판정하는 건 저는 시대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맞아, 이건 틀려. 그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지도인과 공부인이 서로 의견들을 서로 합력해 가면서 더 좋은, 더 타당한 그러한 적중시킬 수 있는 거기에 타당한 가치를 서로 서로 주고받기죠. 교감을 해서 딱 판별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지도인, 스승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그 교감에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마음이 생기는데 지도인과 스승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요.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당영시 주의상에 지도인으로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 삶의 지도인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서 내가 저분의 말씀은 존중해서 잘 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 있죠.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 교당영시 주의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도인을 내 마음속으로 해서 잘 존중하고 내 말보다 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냐 이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대지만 한편으로는 지자를 먼저 내가 스스로 그 지자를 존중하고 지자의 말에서 더 지혜를 얻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경심, 지금 시대에 복종심 이렇게 말하면 안 맞아 버려요. 지금 시대 공경심이 맞을 겁니다.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절대적이란 말이 또 심한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당영시 지금 교당영시 주의상에서 지도인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약화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교감하면서도 그 지도인의 가르침에 그 깊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도인을 잘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배경을 삼아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없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도 아까 말했지만 어떠한 사항이라면 아까 상식명 주의사항 6절 쭉 하다 보면 그중에 어떠한 사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특별히 의심날이 있고 여기 특별히가 등장해요. 그럼 특별하지 않는 것은 막 묻는 거 있죠. 이게 호기심에 묻는 거 있죠. 우리 보면은 막 조금 모르면 막 물어요. 이런 것은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또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물으라 이거. 특별히. 의심날 읽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라. 여기서 보면은 지도인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고 나오죠. 먼저 해오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6대 요령에서는 양해 이렇게 돼 있어요. 양해. 그러니까 헤아릴양 풀해. 양해를 구한다 우리 보통 쓰잖아. 근데 이게 언어가 양해라는 말이 또 뭔가 이렇게 좀 변했어요. 근데 원래 양해라는 것은 헤아려서 풀어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여서 지도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헤아려서 풀어내라.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정전을 할 때
양을 해오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해오를 가지고 이건 증오가 아니다. 뭐 공부 좀 했다고 좀 하면 특히 불교를 좀 공부했다고 하면 대종사님이 말한 것은 이건 증오의 차원이 아니고 해오의 차원이다. 아이고야. 깝깝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무관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거 문제를 의심을 풀어라. 뭐 무심을 푸는데 무슨 해오가 있고 증오가 있어요. 의심을 푸냐 못 푸냐 이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뭐 그래서 뭐 원불교 공부는 뭐 해오의 수준이다. 증오 아이고 원불교는 증오에 가깝다. 참 교당내양시 주의상 이런 공부법은요 불교에 없어요. 불교 수행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그래서 이런 단어 해석도요 타종교에 의해서 오염되면 안 돼요. 그냥 소태산의 의중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깝깝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의심된 바는 다른 말로 하면 의두문답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의두문답. 이게 초기교서의 의두문목 해답안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자 보면은 3조는요 상식응용주의상 4조 상식응용주의상 4조가 뭐예요? 경정법기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이것을 교당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경정법,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정법기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런 내용은 1조, 2조, 특히 1조하고 많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경정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1조면 서로 문답도 하고 서로 간에. 거기에서 또, 하여간, 그래, 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특별히 의심된 바,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상식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에 의심나는 일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그래도 안 되는 걸 해라는데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으로 그냥 막 묻는 것은 공법이 안 맞다. 그러면 노련한 지도자는 그것을 더 의심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거. 자, 이게 요 얘기가 이 교재 134쪽에 봅시다. 원기 22년 7월 1일에 이공주 수필에 공부인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에서 일단 1조에서 3조에 해당하는 법설이 있어요. 공부인이 교무에서 책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34쪽입니다, 교재. 우리 공부에 대하여 이상 지식을 가진 이에게 보통 지내는 중 의심된 곳을 물어 시비의 감정을 받을 것. 지도인에게 물어서 이렇게 의심된 게 있으면 시비의 감정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농사 잘하는 이에게, 바느질 잘하는 이에게, 상업은 장사법을 잘 아는 이에게 감정받으라. 이게 지도인에 대한 대종사님의 귀에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사요의 지자본이 있죠. 교당내양식 주의사항은 지자본이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교당은 지자본이를 전제하고 있다. 지자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본이 사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우리 교무부, 지금 교당이죠. 교무부에 와서 진가, 참되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감정받으라. 그래서 이게 바로 깼는가, 잘못 깼는가. 자기가 뭘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지도인에게 감정을 받으라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이게 나옵니다. 특별히 의심되는 일. 이게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의심되는 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물을 데도 없는 것. 예를 들면 처음 살이 아릴 때는 어디가 고름 든 줄 모르나 내후 자리를 잡으면 쏙 드러나듯 꼭 모르고 꼭 알아야 할 것을 별지에 등사하여 부르라. 이게 고름, 요즘은 그냥 항생제 막 먹어버리니까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근데 저희 여기 계신 분은 다 알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고름 이렇게 생기면 나중에 되면 이렇게 쏙 거기만 해서 툭 건들면 톡 나오죠. 그렇게끔 고름이 톡 나오도록 준비해서 특별히 의심나는 걸 물어라. 이런 그 내용이 등장해요. 이게 참 우리가 지켜볼 만한 일인데 다시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여기 보면 익산본관 3예외로 양록에서 월말통신 제14호 뭐 제가 이제 이건 자세히 안 했는데 여기 보면 경위문답 법회 때 경위문답을 했다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당내양식 주의사항 중에 하나를 했던 거예요. 경위문답. 지내준 중에 경전을 모르는 것도 하나의 그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연마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경위문답 하는 게 등장하죠. 법의문답을 했다는 말도 등장합니다. 경위문답 144쪽에 보면 등장해요. 여기 보면 법의문답의 제목 중에 이런 게 등장해요. 재산 성취법 채가 현금전 다수를 양자간 하택 한자로 돼 있어서 이거 번역 안 깼어요.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재가선법과 교무부에 와서 하는 공부. 이 재가선법은 바로 지금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교무부에 와서 하는 공부는 교당영양시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공부와 동화 6개월 입성 공부 이것은 뭐죠? 정기훈련 등의 방식을 말하라. 인생과 금수의 차이 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법의문답을 해요. 그리고 대운사님 여기에 대해서 보설도 해주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해요. 대운사님께서 오늘은 내가 있으니 그러니까 경성지부에 대운사님 오시니까 오늘은 내가 왔으니까 앞에 했던 옛날에 그 의식 그 순서는 접어두고 그만두고 누구든지 모르는 것과 알고 싶은 그것을 물어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응답도 해라.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문답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곳곳에 쭉 볼게요. 지리문답, 경위문답 또는 신고에 대한 법설 이후에 문답을 해요. 여기 한번 제가 할게요. 그 원기 17년도 12월 26일에 경성 지부 예외시에 신고에 대한 법설 이후 문답을 했는데 대종사님 말씀하시되 여러분이 극한을 무릅쓰고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은 누구를 물러나고 성불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는다. 그러나 성불의 목적을 달하자면 공부를 해야 할 것이요. 공부를 하자면 자연 의심처와 물을 말이 있을 것이니 이거 나오죠. 누구든지 그 의심난 바를 물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의심나는 게 있으면은 제출해서 해오기를 주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시죠. 대운사님께서 김영신이야 여러 사람들이 문답이 있었다. 이게 월보 45에 등장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익산충구 예외시 여기 가강이라는 것은 각항은 제가 못합니다. 오타. 책을 쓰면 항상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아니 오타가 없으면 좋겠는데 예, 타이핑 치다 보면 글자가 이렇게 잘못 받쳐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각항입니다. 각항 의두문답이 등장하죠. 의두문답. 여기
의도문답 등장하죠. 이게, 그리고 법의문답도 등장하고, 뭐, 그래요. 강연하고 나서 또 보설하시고, 문제를 줘요. 문제. 변호사님께서.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죄와 복이 나오는 궁기, 구멍, 출처는 어느 곳이며 그 출구를 이용하여 죄와 복이 나오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이게 숙제를 줘서 그게 답하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문답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그럼 그 중에 우리 146쪽에 보면, 의두문답과 그 해답안에서 몇 차례 그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이런 그 교당령 주의사항을 어떻게 하는가를 실제로 초기교단이 어떻게 했는가를 자료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걸 왜 붙여놨는가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읽어보시기를. 그러면 여기 보면 146쪽입니다. 이 교재. 소태단 대종사는 의두문목, 문목 또는 숙제라고 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여 제출토록 하여 감정을 한다. 그렇죠? 이 문목 연구 및 감정은 연구부에서 수행한다. 연구부라는 부서를 둬가지고 이걸 다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회고 제5호에 보면 문목 해결안 해서 그 문목이 나오죠. 질문을 줘요. 그래서 영광지부 송도성이 답하고, 또 영광지부 송벽조가 답하고, 그렇죠? 여기에 영광지부 송도성 답에 대해서는 갑을 주고, 송벽조의 답에 대해서도 갑.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연구부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교당량식 주의상 1, 2, 3조를 하는 실제로 초기교단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읽어봐야 됩니다. 교당량식 주장을 어떻게 했는가 맨날 그것을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지 말고 서사단 대종사 당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일단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다 이 내용을 실어준 거예요. 제가 이걸 판별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일단 싫고 총론만 써놨어요. 또 있어요. 회보 제49호에 제4회 의두문목 해답안.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만 나오고 그러면 이게 기록이 될 때 사회 때부터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앞에 1, 2, 3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있으면 앞에 1, 2, 3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의두문목이므로 그 앞에 세 차례 의두문목이 있었던 것이다. 천지 부모로 인하여 받는 복과 제한 의두문목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동포와 법률이 등장하니까. 제목이 뭐냐면 사회 문제가 동포로 인하여 받은 복은 무엇인데 어떠한 이유로 그 복을 받으며 동포로 인하여 받은 죄는 무엇인데 어떠한 이유로 그 죄를 받은가. 우리 동포 보은의 결과와 동포 배은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량식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각된 바도 제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해결하는 것도 제출하여서 지도인에게 한편으로는 감정을 받고 한편으로는 해오를 얻어라. 그리고 동지간에는 이것을 문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질문이 쭉 등장해서 처음에 1등으로 총부의 이명훈이 발표한 것이 1등으로 여기 보여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동포에게 복받는 현상과 그 이유에서 쭉 설명이 나오고 동포에게 죄받는 형상과 그 이유에서 쭉 나와요. 그게 이렇게 한 거예요. 문답감정 해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건 잘 교무들 사회에서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너무 세나? 이런, 갑자기 말을 했더니 센 말, 좀 부드러운 제목이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만일, 현재 문제를 봅시다.
지금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뭐 그런다는데 과연 킬러 문항을 사교 공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도 세나?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 나중에 설명해주지만 이 단계도 굉장히 센 질문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다음에 회보 50호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내냐면은 50호에는 법률로 인해서 받은 복은 무엇인데 그 이후로 그 복을 받으며 법률로 인해서 받은 죄는 무엇인데 그 이후로 그 죄를 받은가. 그러니까 법률 보훈의 결과와 법률 배운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등의 전음관, 총부의 전음관과 답이 쭉 나와요. 어떤 거냐? 법률로 인해서 복을 받은 복과 그 이유, 법률로 인해서 받은 죄와 그 이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가 쓰냐면 1등 총부 양도신, 훈타오님이죠? 이분도 이것을 답을 합니다. 답을 쭉 해. 그 답이 쭉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회보, 참, 이 재밌는 이제 그 제목이 나오는데, 교재 156조. 회보 제 47호에 예외 숙제 해답안이 등장합니다. 예외 숙제를 줘요. 예외 때 발표대로 많은 사람 갖고 이걸 총부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이걸 숙제를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중에서 여기 보면 감각된 바, 그다음에 의심된 바에 따라서 다 채출하도록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목이 뭐냐면요. 재밌어요. 문제가 뭐냐면 죄와 복이 나오는 군기, 이 군기라는 게 사투리인가 봐요. 이 군기가 뭐냐면 구멍, 출처, 출구 그런 말이에요. 이 출처, 죄와 복이 나오는 출처는 어느 곳이며 죄와 복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 군기, 그 출처를 이용하여 죄와 복이 나오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서 다 써야 돼요. 다. 이걸 이제 만일 제가 그 당대에 살았어, 총부에 살았으면 숙제하기 싫어도 숙제를 다 썼어야 돼요. 제가 여기에 갖고 1등에서 3등까지가 하나, 둘, 셋,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분의 그 답안이 쭉 등장을 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초기교단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은 정말 여기에 나오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도 주산 송도성 이분이 쓴 것은 제복의 근원은 일원상, 제복 근원 일원상인데 일원상 즉 사은이요. 그래서 제복 근원은 일원상이면서 그 일원상은 바로 사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운영자는 도성 자신이다. 이게 나와요. 이게 해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각된 바가 됐던 의심, 여기를 나와서 의심으로 볼 수 있죠. 의심, 3조. 교당주의 3조. 어떠한 상황이 특별히 의심나는, 이 의심된 바를 내가 해결한 것을 제출해서 지도인에게, 이게 맞고 틀린 얘기 해오를 제대로 얻는 것이죠.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보 제11호. 시창 19년, 1934년 8, 9월에 보면 문목 해결안에서 공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공심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나오는데 답안자로서 이공주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심 없는 사람을 공심 있는 사람을 돌리자 하면은 이런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등장했죠. 초기 교단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제가 이걸 막 구체적으로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기록을 뒤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 살펴보면 너무 좋지만 그것도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교당 내왕과 문답감정 해오에 대한 문답감정 해오라는 제목을 달아서 초기교단이 어떻게 문답감정 해오를 해왔는지를 일단 기록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옛날 말투죠.
이 문헌을, 이 기록을 많이 읽어주십시오. 교당량식 주의사항, 그거야, 그러지 마시고, 교당량주의사항 1, 2, 3조를 소태단 대종사와 초기교단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고 했는지를, 그것을 또 단순히 막 어느 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외의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소화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1, 2, 3조를 보통 경위문답, 법의문답, 의도문답, 기타 등등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일단 그 세 가지 이런 표현으로 이 내용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교당량식 주의사항에는요, 지자가 본이 되는 그러한 공부처다. 지자를 본의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는 교당에서 교무는 지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나 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교당에서는 교무가 가르치는 데 힘쓰는 사람이잖아요. 교무. 그 가르치는 데 힘쓰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교무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이 교당량식 주의사항에 또 깔려있는 말입니다. 또는 공급을 받아서라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말한 대로 의심된 것에 대해서 시비의 감정을 교당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깨친 건지 잘못 깨친 이 교법에 맞는 건지 공급기에 맞는 건지, 이 진짜와 가짜를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심되는 일을, 정말 특별히 의심되는 일을 이렇게 제출해서 해오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요 글로는 너무 간단하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글로 쓰는 데는 그렇게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좀 얘기를 좀 흥정해갖고 요 1, 2, 3절 할 때는 뒤에 내 쪽 144쪽에 교당 내왕과 문답감정 해오, 이 부분을 좀 여기다 특별히 제가 많은 설명 붙이지 않았지만 읽어보면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읽어주시라. 그냥 슉슉 그냥 넘기고 다 아는 건데 근데 너무 많아요. 소식도 없고 그냥 나쁘구나. 그러지 마시고, 이게 대종사님 당대 때 글이에요. 엄청 중요한 글이다 하고 열심히 좀 읽어보시라. 부탁을 드립니다.